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불법, 위법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얼마 전 집을 짓다가 불법을 저질러 낭패를 당한 사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후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사소하게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거나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부터 민사, 형사소송까지 당하는 무서운 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 외에도 하는 일에 따라 갖가지 관련된 법과 규정도 지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 관련된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땅에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된 법과 또 지역에 따른 조례나 지구단위 지침 등 수많은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면 감수해야 할 일들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강구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평생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의 건축 설계와 허가, 사용 승인 등을 받으며 느낀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모든 법과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는 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에 이 관련된 법과 규정으로 검사를 한다면 아마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축 관련된 법과 규정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죠. 간단하게는 건폐율이니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기본적인 규정 외에도 구조, 안전, 설비, 소방, 에너지 등까지 생각한다면 그럴 정도로 이 모든 규정들은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법이나 규정을 어떻게 하면 피하거나 넘어가 볼까 하는 유혹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비용과 수익, 노력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융통성을 부린다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매년 엄청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생활이 편리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은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전문가도 내 집을 짓다 보니, 이러한 유혹은 비단 집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비록 그것이 내 땅이나 내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게 마치 내 집인 것과 같은 애착이 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조금만 대지를 크게 한다거나 길이를 늘린다면 주차장 계획도 원만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텐데, 또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심정은 제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제가 살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다른 건축주들에게는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하던 제가 막상 실제 내 집을 짓는 건축주가 되다 보니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동안의 건축주들의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법과 규정의 한계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아무리 법이나 규칙 등이 많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건물과 현장마다 다른 여건과 조건 등에 따른 법을 만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때로는 상급기관에 애매한 법과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법의 집행은 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허가권자 등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한 판단이 허가권자들이 자의적으로 심지어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슬그머니 처리해 줄 때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구단위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마다 마련된 지구단위 지침 가운데 어떤 규정이나 지침 등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이러한 지침들을 민원을 제기해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면 좋을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또는 엄격하게 제정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변경해주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도 얼마나 민원인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행정을 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등은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많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허가권자들의 법 집행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민원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편에 있어서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또는 행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등을 염두에 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인해서 법이나 규정 등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상가주택 등 건축 허가와 절차에 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내 집을 짓는 등 건축은 다른 어느 행위보다도 더 복잡한 절차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는 특성상 국민들의 안전과 복리에 중요한 요소다 보니 그렇기는 하겠지만, 다른 행위에 비해서 허가도 받아야 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도 받고 공사가 마치면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 등 그 어떤 법이나 규정보다도 더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세대수를 늘리거나 불법 증축 등 위법을 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이 발생하며 사용하기도 좋아서 그런지 불법과 위법이 많아왔던 것이 건축이기도 해서, 지금도 상가주택이나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분야가 변한 것처럼 건축도 과거와 같은 불법 행위들이 거의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강화된 감리제도와 특검제도, 그리고 무시하지 못할 것이 주위로부터 민원, 항공촬영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이제는 불법이나 위법은 가급적이면 범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면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으로, 또한 이렇게 적발된 불법이나 위법 행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고 심지어는 법적인 처벌도 당할 수가 있기도 하며, 또한 건축물이란 서류와 같이 묻혀있거나 과속 운행과 같이 지나쳐버리면 모르는 게 아니라 건물은 사람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되기도 쉬운데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의 경우에는 나 혼자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건물이 주변에 많이 건축되다 보니 주위로부터 민원에 의한 불법 신고 가능성도 높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구수 분리나 불법 증축 등의 행위는 그에 따른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을 하면 그저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이 발생하며 사용하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수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그 공사는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더 비싸지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불안함과 자칫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주변의 부동산 사무소나 심지어 공사업체 등에서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건물을 짓는 건축주 목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 또는 불법, 위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이유, 두 번째로는 전문가도 내 집을 짓다 보니, 다음 세 번째로 법과 규정의 한계와 공무원의 자세, 네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 건축 허가와 절차, 다섯 번째로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불법이나 위법 건축은 상가주택 등 신축의 경우뿐만 아니라 베란다가 불법으로 확정된 건물 등을 경매받거나 또는 이러한 불법사항이 있는 건물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 임대로 살거나 그런 건물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 등 일반인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상가주택 등의 신축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재테크, 경매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